되는 것 같습니다. 22번에 보면 수렴하는 극한 두 개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 수렴하는 극한 두 개를 이용해야 문제를 항상 극한값 성질 문제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새로운 극한을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겠냐 라는 얘기예요. fx나 gx 지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함수요. 다항함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수를 지어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함수인데 식을 어떻게 씁니까? 카테고리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생물 이런데 나? 뭐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x-a의 제곱으로 나눠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분자의 모양에서 이미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분모 분자를 x-a의 제곱으로 나눈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x-a분의 fx의 제곱 그리고 n 곱하기 x-a분의 gx의 제곱, 이렇게 분자를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분모는 x-a분의 fx 마이너스 2 곱하기 x-a분의 gx, 이 극한이 8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쉬운 문제면 여기서 이제 뭔가 답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바꿔놓고 꼴 판단을 시도해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찌해야 되죠? 0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분자가 0이라는 건 n이 사실상 마이너스 4m이라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그럼 그냥 m으로 묶어내면 이걸 합차로 분해할 수 있지 않냐? m으로 묶어내고 합차로 분해하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니?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m은 2고 n은 마이너스 8이다. 답은 1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 쓰는 게 맨날 똑같다니까요. 그냥 식의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를 푸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계속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 해주면 고맙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24번을 보죠. 꼴 판단해봐요. 분모 0이죠? 그잖아요? 예, 분자 0이어야 되잖아. 그럼 분자 0이어야 되니까 뭐 그럼 0 아닌가? n에 0 넣어보니까 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0분의 0꼴의 핵심은 뭐냐면 0으로 가는 게 몇 개냐 이거예요. 0으로 가는 게 몇 개냐는 거야. 이제 이런 개수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0으로 가는 게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는 0으로 가는 게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4개 이상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다른 값으로 이제 2분의 1 나올 수도 있잖아. 다 0 가고 그냥 나눴는데 그 x에 해당하는 애는 다 0 되고 여기를 다 나눠서 없애버리잖아. 1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분자의 최고차항이 x의 5제곱이었다. 그럼 4개 지우고 하나 남았잖아. 걔는 0 갈 거니까 극한 영향 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개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의 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n이 4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n이 4일 때랑 n이 4보다 클 때랑의 양상이 약간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n이 4일 때를 해보죠. n이 4일 때는 이제 저런 모양은 저 위에 인수가 잘 보이는 모양은 아니라서 식을 저 상태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진 않고
x의 4제곱이 분자의 인수인 게 잘 보이려면 저 근호 앞에 부호를 바꾼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곱해보시면 다음 같은 형태가 분모가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되죠? 감사합니다. 뭐가 안 되나? 계산이. 그러니까 a-x의 4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거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2ax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a x의 4제곱 a제곱은 사라질 거죠. 그래서 0으로 가는 애를 이렇게 개수만큼 약분을 시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극한 자체는 실제로 뭐가 될 거냐면 a 양수 조건 있으니까 2a분의 1-2a가 되겠죠. 이게 지금 2분의 1이다.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a가 3분의 1인가? 그래서 이때 a 더하기 n은 3분의 13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최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해봐야겠죠. 두 번째, n이 4보다 크다. n이 4보다 크면 x의 4제곱 a-x의 n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분자는 x의 2n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2a x의 n제곱 이런 꼴이 됩니다. 자, 4보다 크다니까 이제 지워보면 여기는 이제 2n-4가 될 거고 여기는 어차피 1로 바뀌겠죠. 여기는 이제 n-4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 상태에서 0으로 보낸다 라고 하면 분모는 여전히 2a고요 어차피 얘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n이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때 a가 1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n이 이제 n 더하기 1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를 구하는 거라서 5 더하기 1 이미 6부터 최소라고 보기 어렵죠? 3분의 13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실제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25번 보겠습니다. 25, 26, 28, 29 이런 애들은 사실 다 틀리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지 점수를 깎으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를 못 맞추는데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리함수 x는 a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뭐 무리함수는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만나는 무리함수는 종류가 2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억나나? 뭐하고 뭐? 그렇죠. 이거 뭐라고 불러 내가? 저거라고 안 부르잖아. 얘 정체 뭐예요? 이차함수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차함수 역함수 형태의 무리함수 나오면 농담하잖아요. 무리함수로 무리하지 말고 이차함수로 문제 풀으라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리함수로 생각하면 좌표가 자꾸 근호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차함수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 뭐 어떻게 바꿔? 그냥 얘 x라고 해. 얘 y라고 하고. 뭔 상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원래 함수가 a로 나누고 근호를 씌우는 거니까 제곱하고 a 곱하는 거라서 y는 a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인 거야, 실제로는. 얘도 y는 a가 되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 b가 그냥 0,a가 되어요. 괜찮나 친구들? 그죠? 그러면 d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 ABC 한 변의 게 LA니까 d의 y좌표가 a-LA 그리고 LA 지금 얘가 이 한 변의 길이를 LA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맞춰 써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LA라는 게 A 곱하기 LA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정리해보면 A 곱하기 LA의 제곱 더하기 LA 마이너스 A는 0이고요. LA 그냥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1 더하기 4A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은 1이네요. 답이 1이죠. 그래서 이차함수처럼 해석하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좌표를 찾기가. 그렇죠. 완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니 이게 y는 x에 대칭시킨 거니까 y는 x에 대칭시키면 정사각형의 면적이 변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차함수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함수 나오면 무리함수인 상태에서 좌표 잡기가 쉬운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차함수의 역함수인 무리함수는 그냥 이차함수로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잖아요. 무리함수를 무리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리함수 이차함수 역함수일 때 이차함수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R,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C가 있다. 마이너스 2,0에서 접선 어쩌고저쩌고. 물어본 게 5P분의 5R이에요. 그죠? 예, 5P분의 5R이다. 이거를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직각삼각형 3개가 보일 거예요. 얘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얘랑 그죠? 얘랑 이렇게 총 3개가 보이거든요. 셋 다 닮음입니다. 네, 닮음이고 심지어 얘랑 얘는 합동일걸요? 반지름인 한 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거 좀 적어 놓을게요. 삼각형 ACQ하고 삼각형 RCO 이 두 개가 합동이고요. 삼각형 ACQ하고 삼각형 APO는 닮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CQ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대충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얘가 ACQ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R이잖아요? CQ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R 더하기 2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4R 더하기 4겠죠. 물론 2 곱하기 루트 R 플러스라고 해도 돼요. 그냥 피타 쓴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OP의 길이는 대응변을 봤을 때 R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네. 닮은 B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1대 R 플러스 루트 R 플러스라고 보면 되거든. 친구들 여기의 길이가 2잖아. 여기의 대응변이 여기야. 그러니까 닮은 B가 1대 루트 R 플러스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R이라는 값은 누구냐면 지금 큰 삼각형의 대응변이니까 얘를 루트 R 플러스 1로 나누고 1을 곱하면 실제로 OP가 나오는 거죠. 이게 OP의 길이에요. 자, 이제 OR의 길이 구할까요? OR의 길이는 그냥 AQ하고 똑같으니까 얘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OP분의 OR이라는 게 R분의 2배의 R 플러스 1에 불과하네요.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은 2겠죠. 이해되시죠? 네, 닮음 잘 보세요. 닮음 잘 쓰시면 되게 편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직각삼각형 나오면 사실상 닮음을 거의 쓰라고 주는 수준이니까 닮음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뭐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닮음 못 주냐? 줄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문제화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두 변에 관한 정보만 줘도 피타로 나머지 한 변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형태의 삼각형을 주게 되면 세 변에 관한 정보를 다 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덜 주고 싶으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선택하게 되지.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28번 보겠습니다.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OAB가 있다. 호 AB 한 점에서 OA 내린 수선의 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냥 이 면적이 F라고 했잖아요. FT. T에 대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사각형 면적을 T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할까? 그게 어떻게 할까? 쉽네. 여기 봐봐. 여기가 1-t지. 그럼 여기도 1-t야. 직각이등변이야 저거. 맞아? 그러면 여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피타 좀 때려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죠?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 같냐면 루트 1-t의 제곱에서 1-t를 이렇게 빼게 되죠. 왠지 느낌이 아직 극한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루트 1-t로 묶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만 그래? 아니, 보통 이제 막 t를 1로 보내니까 0 가는 거 지워야 되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직 분모를 보지도 않았는데 분모 누구예요? QA예요? 1-t? 그건 맞네요. 그죠? 예, 왜냐면 FT가 저거의 제곱이니까 1-t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해 쓸게요. 제곱해 쓰면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t의 제곱이죠. 이렇게 분모의 QA 누구라고? 1-t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운 다음에 1 갖다 집어넣으면 답 얼마야? 물어보는 거고 2입니다. 아시겠죠? 네. 느낌이 오잖아. 이미 이 식을 쓸 때부터 이상하네? 왜 루트 1-t가 공통인수지? 이거 약분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이미 온단 말이죠. 극한 문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고 오케이. 얘는 이제 y를 x에 대해서 바꾸거나 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평이한 문제들은 y를 x에 대해 바꾸는 문제 다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y를 x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여기 있는 x를 y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x가 여기로 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x와 y의 관계식은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x의 루트 1을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y값 있죠? 그럼 y는 글로 간다. 이용해서 이 식 전체가 y에 대해서 바뀌어도 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좀 평이한 문제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까지는 평이하니까 아마 얘가 x에 관해서 고쳐질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AD하고 CD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D하고 CD는 호의 길이가 아니고 뭐예요? 현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1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하는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배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를 제시하잖아요. 특히 같은 걸 제시하면 비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각이 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길이가 같다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1차적인 해석이고 길이가 같다고 줬는데 길이 같구나 이건 사실 해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각이 같다. 그러면 원주각이나 중심각이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만 하고요. 원주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중심각이 편해 보이는 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기왕 각이 같다를 변수로 잡을 때 여기서 원의 중심을 이어요.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중심각으로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여기를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나오는 게 그냥 싫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원주각은 절반이니까 물론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이건 원이니까 외곽위에서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죠. 네, 그렇다.
여기 현의 길이를 xx, 여기를 y라고 잡았으니까 y라고 잡아보죠. 그리고 아까 그을 때부터 이상하네, 왜 여기가 평행처럼 그어지지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아주 훌륭해요. 예. 평행 이해해야죠. 예. 평행 이해합니다. 동의역 때문에. 예. 그래서 평행처럼 그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평행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할 수 있네요. 여기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y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y랑 x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도 2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j 코사인 쓸게요. 4분의 y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4 더하기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얘를 정리하시면 2y가 8-x의 제곱이다. 이게 나와서 y가 처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그 분자를 2y-6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모 2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분자를 2y-6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2-x의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우리 곱하기로 했었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약분하면 루트 2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시면 루트 2가 극한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평이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y를 x에 관해서 고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모습 확인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자.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의역 제한되어 있고 fx는 2에 대해 선대칭이다. gx는 주기가 4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 헷갈리면 어떻게 오라고? 차, 주기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입니다.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예요. 첫 번째 거는 fx는 x는 2의 대칭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차가 상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4. 그거는 맞는 말이야? 원래 이게 틀린 말이라고 했지. 주기의 자연수배가 4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주기가 얘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그러면 이 그래프까지 봐서 주기가 4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거를 주기가 4다 이렇게 해석하면 100문제 중에 99개 맞출 수 있잖아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기만 보고 주기가 4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주기의 자연수배가 4다 이렇게 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주기가 4의 약수이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약수와 배수는 정수에만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주기의 자연수배가 4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주기라는 건 무리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뭐 어쨌거나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고 극한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gx의 특징이 있네요. gx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y축의 대칭이죠. 맞아요? 이게 y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얘 봐봐. 여기 보면 y축의 대칭은 이제 대수적으로 해석하면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2-x라고 바꿔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되냐? 합의상수지. 그러면 얘 주기가 4인 것 뿐만이 아니라 x는 2의 대칭이죠. 보이세요?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붙여보면 왜 x는 2의 대칭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y축 대칭만 생각하지 말고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구나. 그럼 저기 위에서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꿔보면 갑자기 얘도 x는 2의 선대칭이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관찰했고요. 그러면 gx도 x는 2의 대칭이고 fx도 x는 2의 대칭이기 때문에 둘 다 x는 2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성함 자체가 x는 2의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정수에 대해서 극한이 여기는 우극한, 여기는 좌극한이고 함수도 이제 반대로 바뀌어 있지만 아무튼 같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건 마일 0, 1, 2, 3, 4, 5잖아요. 아니 a는 마일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2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문제를 푼다라는 거 하는 거죠. 나머지는 대칭 구조상 무슨 말인지 알죠? 왼쪽에서 만족했으면 오른쪽도 만족하는 거고 왼쪽에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오른쪽도 만족하지 않는 거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노가다 일일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제가 판정 안 할게요. 얘 만족 안 하고 만족 안 하고 하고 합니다. 그럼 얘까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답이란 얘기다. 알았니? 네,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함수도 나와 있으니까 좌우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 되잖아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냥 샌드위치형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이렇게 범위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샌드위치형으로 문제 풀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fx를 루트 x 플러스 3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루트 x 플러스 3이 범위 투영하죠. 루트 x 플러스 3의 범위는 x의 범위 때문에 저기에다 3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고 마찬가지로 n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나눌 거니까 이거 역수를 취하게 되면 fx가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fx라고 쓰는데 부등호 방 바뀝니다.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2 왜 둘 다 2라고 써놨냐? 여기 1이구만. 그죠? 네.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n이라고 쓰면 되고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n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를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n도 양의 무한대로 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냥 n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분의 fx는 그냥 1이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10이고 예외변하면 되니까. 됐죠? 샌드위치형 이용해서 극한 구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엄청 졸린 공기가 느껴지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들 졸려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온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6번이 아주 짜증납니다. 6번이 아주 짜증나요. 2점 A, B를 지난 직선과 Y는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직선 구해볼게요. y-a의 제곱은 기울기는 어차피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x-a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얘랑 y는 x의 교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a 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ab는 x다. 이렇게 해서 x가 a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1인가? 1분의 ab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죠? 그죠? 예. 얘가 fa, a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지금 뭘 하라고 한 거냐면 a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극한을 지금 계산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다 이해 되시겠죠? 그런데 A, 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냐면 A를 0으로 보내면 A가 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가 0으로 접근할 때 B는 1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 판단을 해보면 A는 0을 넣을 거고 B는 2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골이죠. 그러니까 0분의 0골이니까 0으로 가는 애가 분모분자에 있을 거고 그걸 지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지울 거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관계식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A와 B의 관계식은 거리로 구할 수 있죠. 저 루트 2는 사실상 기울기가 a 더하기 b니까 1대 a 더하기 b분의 a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제 말 듣고 있나요? 이 루트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다 이해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기울기를 이용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늘 쓰던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한 거냐면 A, B 사이의 기울기가 A 더하기 B인 거 알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a 더하기 b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일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 여기 길이는 b-a잖아요. 그거를 예배하면 루트 2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빼기 뭐의 제곱 더하기 뭐 빼기 뭐의 제곱 더하기 루트 2가 안 한다고 내가 그랬어. 알겠지? 왜냐면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그거 하면서 지칩니다. 알겠어요? 그거 하면 지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잘 트레이닝 해오셨으면 저렇게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얻었는데 저 상태에서 쓰기가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할게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A-B의 제곱 B-A나 A-B나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관계식을 얻었어요. 이 관계식을 보고 B를 A로 바꾸면 되겠네. A를 B로 바꾸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듭니다. 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들죠. 그런데 얘랑은 관계가 있잖아. 무슨 관계가 있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b의 제곱 빼버리면 4ab가 나오지. 저걸 4ab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존나 설득력이 있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얘를 4ab라고 보고 여기다도 4를 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저 위를 4ab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0 가는 걸 약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죠. 그러면 분자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쓰는 것보다 이거 합차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쓸게요. 네. 합차해봐야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0 가는 걸 찾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 고쳐버릴게요. 그럴 수 있죠. 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이다. 뭐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맞아요? 예. 근데 4ab를 또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 없는데 기다려봐.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저 관계식으로 합시다. 저 관계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합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고칩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해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겠다는 건 번분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좋게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분모 분자에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를 곱하면서 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a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밑에는 하고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감사해요. 위에 게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죠? 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 그리고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1이죠. 그거를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빼기 1이라고 쓰면 분모에 있는 0인자가 나타나면서 약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예. 0 가는 얘랑 지워집니다. 이제 누구도 0으로 가지 않거든요. 예.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A 0 대입하고 B에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4분의 3이니? 그쵸? 네. 그래서 0으로 가는 걸 약분한다 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풀던 문제와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이 식의 모양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어쨌거나 0 간에가 약분될 거니까 얘 모양을 바꿔서 얘가 되게 하든 얘 모양을 바꿔서 얘가 되게 하든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 4AB의 모양을 바꿔서 밑에 게 되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관계식을 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창의 개수가 2인 1참수 fx, 3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gx에 대하여 극한이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지금 1참수하고 3참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는 얘기잖아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죠. 뭐 분모가 0일 때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게 한 A는 마일하고 0하고 1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분모가 0이 될 때가 fx-1 0 될 때도 있고 gx가 0 될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다 라는 얘기고. 이게 근데 봐봐. 얘가 지금 1차 함수고 얘는 3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0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 3차 함수는 0 되는 애가 최대 3개야. 그치? 근데 진짜 1개, 3개면 4개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 1개, 3개에서 뭐 하나 겹친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뭐 하나 겹치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gx고 여기가 gx 플러스 1이거든.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령 gx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었다고 쳐지. 3차함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의 차이가 뭐 1밖에 안 났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데 그때 얘도 0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만약에 gx가 x를 인수로 가졌어. 그러면 g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 분모가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분모가 0 될 때 분자는 0이 안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랑 얘를 지워버리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x 플러스 1 그게 아니라 얘가 뭐 x하고 x 마이너스 1을 가졌어. 나머지 인수는 안 썼어요. 알겠죠? 그럼 x 플러스 1은 x하고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0에 대해서는 얘랑 얘가 지워져 버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을 요걸 보고 찾는 겁니다. gx를 쓰고 fx를 쓸 건데 얘는 1 곱하기로 시작하고 얘는 2 곱하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인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x 플러스 1하고 x하고 x 마이너스 1인데 분모가 0 되는 위치하고 분자가 동시에 0이 안 되게끔 이걸 적절하게 분배해 봐라.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1은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금 확인이 됐잖아. 그지? x 플러스 1은 사실 문제가 없죠. 왜냐면 gx 플러스 1을 생각해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근데 x 플러스 1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가 두 개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예, 얘가 두 개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럼 3차는 이미 확정됐으니까 얘는 fx-1이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썼잖아요.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러면 되거든. 왜냐면 얘는 fx-1이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잘 조합해서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물론 다른 애들 해보고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한 번에 오는 과정.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제일 답에 가까워 보이는 걸 하란 말이야. 내가 이걸 해본 이유가 뭐야? 답에 가까운 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것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다음 케이스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체를 다 안 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한 번에 맞추면 아주 좋고요. 연습하시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F3 더하기 G3은 54? 아니? 맞네요. 네. 실제로 얘하고 얘 넣어보시면 정말로 분모가 0 되는 위치가 마이라고 영어가 1밖에 없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넘어가고요. 4번 볼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얘는 이제 그 도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도형 해석을 저랑 좀 해보죠. 물어보는 게 IQC의 둘레 길이하고 넓이거든요. 그리고 점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점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죠. 그냥 그림만 확대해서 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1인 것만 말고는 딱히 막 유의미한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정사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선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일 거란 말이지. 이거는 무조건 그어야 되는 거죠. 정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되고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저 삼각형의 면적하고 둘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이 닮음을 사용할 수 있죠. 네. 여기의 길이를 제가 x라고 잡을게요.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잡는 이유는 P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도형을 돌려서 P를 B에 가까이 붙여보시면 저 x가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밑에는 1-x가 되죠. 근데 여긴 1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닮음인 직각상 쓰려고 했는데 x에 관한 쓰긴 하지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이제 넓이하고 둘레를 다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도 필요하고 이 길이도 필요하거든요. 자, 얘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닮은 비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대 x거든요. 그러니까 2를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나누고 맞죠? x를 곱하시면 되죠. 이해하시죠? 이 길이는 뭐가 되겠냐면 1-x를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나누고 x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닮음을 딱 제가 쓰는 것처럼 쓰세요. 뭐뭐 대 뭐뭐는 뭐뭐 대 뭐뭐다 크로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요. 알겠어? 이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원하는 길이를 다 쉽게 얻었죠. 자, L을 써볼까요? L은 2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2x죠. L 제곱을 하라고 2x로 묶어서 제곱하면 되겠죠. 네. L 제곱은 4x의 제곱으로 하시고 저거 통분해 보면 분모는 이제 어차피 제곱해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1이잖아요. 걔를 제곱하면 필요 있을까? 그냥 쓸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디로 보내고 있으니까 x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제곱해서 0 대입하나 그냥 0 대입하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S는 2분의 1을 무시할게요. 그냥 얘 곱하기 1로 할게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러 제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모에 위치할 걸 밑에, 분자에 위치할 걸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은 뭐냐면 4 곱하기 1-x분의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1의 제곱 이거밖에 없다고요. x 0으로 보낼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럼 분모 1이고요. 저게 4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이 극한값이거든요. 그러면 12 더하기 8 루트 2 이게 될 것 같고, 제곱제곱의 합 144 더하기 64 그러니까 208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죠. 이거 찾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나 답을 낼 텐데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